안녕하십니까, 정만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제가 존경하는 강철한 선생님의 제가 강의를 듣고 강철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좀 제가 미흡하나마 좀 논평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강철한 선생님을 예전부터 알아왔고, 강철한 선생님의 그 저서도 읽어봤습니다. 평양의 여왕. 그리고 강철한 선생님이 조선일보 기자셨을 때도 그때부터 쭉 존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강철한 선생님의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새롭고 알찬 소식들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철한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강철한 선생님께서 올리신 강의 가운데 약간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철한 선생님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약간의 그 견해에 대해서 약간 다른 견해를 제가 미흡하나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철한 선생님께서 보충 의견으로 참조만 해주시면 저에겐 참으로 영광이겠습니다. 강철한 선생님께서 베트남 전쟁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그 언급하신 말씀 중에 베트남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연합해서 월맹군을 무찔렀는데, 미군이 갑자기 철수하는 바람에 갑자기 잔존한 월맹군이 살아나서 남베트남이 적화하게 되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논평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아마추어지만 베트남 전쟁을 조금 공부한 사람으로서 강철한 선생님께 참조하시라고 미흡하나마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갑자기 빠져버려서 남베트남이 적화된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군은 베트남 전쟁에서 엄청난 고전을 하다가 결국은 남베트남이란 나라를 포기하고 그 월맹, 그 북베트남 노동당과 굴욕적인 평화협정, 파리 평화협정을 맺고 굴욕적으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단순히 그냥 베트남 전쟁 영화를 보면 뭐 베트공은 다 빨갱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선입견을 가졌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공산주의자, 무찔러야 할 공산주의자들. 근데 좀 공부를 해보니까 약간 좀 베트남 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시각이 요구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반공 대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 대결, 이런 어떤 이분법적 구도뿐만 아니라 식민과 반식민, 그리고 그 베트남이라는 역사적 지형적 복잡함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이 베트남 전쟁이 굉장히 남마가 얽힌 형국처럼 그 엄청 어지러운 전쟁이었고, 미국이 이제 대베트남 정책을 펴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이분법적인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읽은 그 로버트 맥나마라 그 당시 미 국방장관의 회고록을 보니까 이 로버트 맥나마라가 천재거든요. 수학 천재, 수학 박사 출신이고 굉장히 뛰어난 두뇌를 가진 분인데, 이 로버트 맥나마라 전 국방장관이 회고할 때 베트남 전쟁은, 나는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의 민족주의를 계산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버트 맥나마라 전 미 국방장관 회고록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원래는 북베트남 노동장을 창건한 호치민이 공산주의자지만 약간 민족주의적 개념도 있었고, 그 베트남은 오랜 시간 동안 프랑스 식민지의 경험을 거쳤습니다. 그 프랑스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베트민, 그러니까 호치민이 이끄는 북베트남 노동당이 공적을 많이 쌓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 관계가 베트남에 작용하는 시점에서 이제 분단이 됐는데, 뭐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분단이 되죠. 1954년도. 미국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남베트남에서 반공 정권을 창출하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개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됨으로써 미국이 지원한 고딘디엠, 응호딘지엠, 명망가로서 이름은 높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명망성이 높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남베트남 정권을 창출하게 되죠. 미국이 지원하에 바오다이 왕정을 폐지하고, 그 당시 그 당시 참 남베트남이 좋았던 게 뭐냐면, 이 북베트남 노동당이 토지혁명을 실패합니다. 북베트남에서 토지혁명을 했는데, 이거 완전 마오쩌둥식 토지혁명을 해가지고 농민들의 원성을 삽니다. 많은 지주들이 죽고 수만 명의 분홍들이 숙청당하고 북베트남 농촌 사회에 아주 심각한 상흔을 남깁니다.
호치민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토지 혁명 과정에 있어서 마오쩌둥의 오류를 답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베트남 공산체제에 환멸을 느낀 카톨릭 그리고 지주들 중산층이 이제 대거 남베트남으로 이제 피난을 오죠. 그래서 미국의 지원도 있고 이 남베트남 응호딘 GM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으면 남베트남도 대한민국과 같은 훌륭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을 텐데 실제 역사는 그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응호디 GM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순결한 어떤 인격을 가진 카톨릭 신부죠.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다 해쳐먹었어요. 부정부패로. 자기 동생을 정보부장으로 삼고 그 가족들이 막 국가의 권력을 전행해가지고 아주 부정부패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남베트남 정국이 엄청 혼돈으로 빠져듭니다. 그 당시 남베트남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개혁이 토지개혁이었습니다. 토지개혁. 농민들한테 땅을 줘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참 모범적으로 잘 수행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아주 성공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데 있어서 초석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입니다. 아주 훌륭한 업적입니다. 토지개혁. 근데 이 남베트남의 응호딘 GM 대통령은 그 정도의 영향이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미국 지도층하고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미국이 자꾸 사회개혁을 하라는데 얘는 할 수 있는 의지도 없고 역량도 없으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나중에 뭐 북베트남 노동당 비밀 협상을 해서 뭐 중립주의로 가려고 막 이런 경향도 보였다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로 CIA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 남베트남 군대를 움직여가지고 쿠데타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계속 군사정권 시대예요. 혼란스럽고. 근데 응호딘 GM 대통령 자기 동생과 함께 남베트남 군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쿠데타를 군인들이 했어도 강력한 지도력이 생기지 못하고 계속 이합집산만 하면서 권력투쟁만 이루어지니까 일반 시민들을 돌보지 못하는 겁니다. 남베트남 국가의 행정체제가 농촌사회로 침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베트남 농촌지역에서는 이 응호딘 GM 정권 때로부터 그때 정권에 반대한 이제 민족주의 세력들이 이제 결성한 조직체가 있습니다.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물론 여긴 공산주의자도 껴있지만 공산주의자가 전부가 다 아니었습니다. 민족주의적 성격을 굉장히 띈 정치 조직이었습니다. 이 남베트남 민족해방선이 이제 남베트남 농촌 사회를 어느 정도 통제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근데 미국이 지원하는 남베트남 정부가 남베트남 이제 군사 쿠데타 정권이 통일된 중앙 권력을 이룩하지 못하고 계속
분열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북베트남이 지원하게 됩니다. 비밀리에 호치민 루트를 통해서 그 베트남 옆에 있는 라오스, 캄보디아 그 지역의 밀림 지역을 이제 통로로 뚫어가지고 그게 1700km였습니다. 1700km. 그래서 물자 지원하고 인력도 지원하는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남베트남 정부 대신 전쟁을 이제 주도적으로 맡으면서 이 북베트남 노동당도 거기에 대응해서 많은 병력과 많은 물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내에서 이 북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전쟁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농민들이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남베트남 사회에서 남베트남 정부가 그 이후로 토지개혁에 계속 실패합니다. 미국도 개입해서 뭐 평정 뭐 모범 마을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이제 더 확대시켜 나가는 어떤 정책도 추진하기도 하지만 이게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결국 사회 정책이 결국 남베트남 정부와 미국 정부가 수행한 남베트남 농민에 대한 사회적 정책이 전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군사적인 대응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만약에 그 농촌 지역에서 누가 이제 미국 정부라든지 미군이나 남베트남 정부에 협조하면 밤에 와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에 그 50년대 지리산에서 있었던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처럼 그런 식의 이제 지리한 전쟁이 계속되는데 이 남베트남 정부랑 미국 정부가 확실한 이 토지 정책, 그러니까 토지 개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그나마 이제 농촌의 지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에서 공산당의 영향이 강화되면서 얘들도 굉장히 무자비한 토지 정책을 하고 전쟁 소행에 의한 살인도 많이 하지만 학살도 많이 했죠. 남베트남 민족해방선이 1년에 8,000명씩은 꼭 죽였다고 합니다. 남베트남 정부가 임명한 관리들, 남베트남 정부에 협조한 촌장들, 마을 사람들 8,000명씩 꼬박꼬박 죽여나갔답니다. 그럼에도 이제 남베트남 정부보다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에 토지 정책, 공공 서비스, 뭐 같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공공 서비스, 치안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서비스가 남베트남 정부보다 나았기 때문에 미군이나 남베트남군이 베트공을 개멸시켜도 어떤 지역에서 개멸시켜도 계속 남베트남 농민들로부터 충원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이 진절 런덜머니가 난 겁니다. 결국은 아무리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도 이건 도저히 못 이기겠다. 이걸 역설적으로 증명한 사건이 1968년 구정 대공세였습니다. 68년 1월에 일어난. 이때 미국은 완전히 학을 띠게 됩니다. 더 이상 베트남 전쟁에서 그래서 그 당시 미 대통령 존슨 대통령은
재선을 포기하고 북베트남 노동당과 이제 협상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그 당시 이제 다음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 닉슨 독트린. 우리 미국도 한계가 있다. 초강대국이지만 한계가 있다. 그 나라의 안보는 그 나라가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한다. 그 나라의 안보는 그 나라가 지켜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런 닉슨 독트린에 따라 미군을 단계적으로 빼게 됩니다. 남베트남에서는. 남베트남에 의한 남베트남 전쟁을 추구합니다. 베트남아이제이션. 그러니까 말장난이지. 일단 발을 빼겠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전쟁은 계속되지만 파리 평화 협정을 맺고 완전히 철수한 거는 1975년입니다. 미군이. 그 시간이 있는 와중에서 남베트남 정부는 남베트남 농민들에게 토지 개혁 그리고 남베트남 사회를 더 진일보시키기 위한 어떤 사회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실패를 겪게 됩니다. 한마디로 토지개혁은 실패합니다. 남베트남 정부가 추진한 토지개혁, 사회개혁은 실패합니다. 미국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군사정권의 한계라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결국 미군도 철수하게 되고 우리 한국군도 철수하게 되고 서서히 발을 빼므로써 남베트남이 자체적으로 어떤 군사적 방위력을 갖출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튼튼해야 군사적인 방위력도 유지가 되는 거지. 올바른 사회정책, 올바른 정치가 행해지지 않으면 군사력이 유지될 수가 없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한 게 닉슨 독트린이 68년대에 나온 다음에 우리 한국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군 7사단을 뺍니다.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여러 가지 사회 정책이라든지 핵 개발, 미사일 개발, 아주 박정희 대통령의 성견지명이었습니다. 한국과 남베트남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단순히 군사력이 아니라 그 군사력 유지에 있어서 올바른 사회정책, 토지 정책이 수행되지 않으면 그 군사력은 사상 누각에 불과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강철환 선생님 강의를 듣고 많이 배우는 중입니다. 그냥 선생님께서 그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신 걸 가지고 제가 미흡 하나마 한번 보충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주제는 없지만 그냥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철환 선생님의 그 북한 강의 참으로 이제 알차고 굉장히 신속하시고 아주 내용적으로도 좋은 그 강철환 선생님의 정보와 강의를 많이 배우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철환 선생님 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강철한 선생님께 앞으로 더욱더 많은 걸 배우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강철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베트남 전쟁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약간의 미흡하지만 보충적인 의견을 한번 내놓았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강철한 선생님 정말로 존경하고요. 강철한 선생님의 훌륭한 강의를 듣고 더욱더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